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성입니다. 이 자리를 실수있게 하는 영광을 주신 우리 프리미엄 아이템 3기 서희정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의가 있고 그렇고요. 제 말씀드리기 앞서 이번에 또 제 아울렛 거성 아울렛 오픈식에 힘차게 힘 실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번에 오픈하면서 홍진영이 왔잖아요.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홍진이 이쁘냐고. 홍진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쁘고, 정말 이쁘고, 몸매는 한 44 X스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여기 없네요. 주먹만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사해 보니까 동춘 서커스단이 이름은 동춘 서커스단이고 실질적으로 동춘이 아니고 다 중국이더라고요. 네임택만 빌려가지고 하는데 한 시간씩 해가지고 두 타임을 해주더라고요. 한 700만 원 줬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그 오너님들이 큰 사업 하실 때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홍진이도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홍진이는 단가가 1,300원 좀 비싸고 부가세 별도예요. 동춘 서커스단은 두 타임을 해주니까 한 24명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고공에 크레인 걸어놓고 하니까 하여튼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양주 시골에서는. 하여튼 그 아울렛 오픈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강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여기 수업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것들은 언제 않더라고요. 입을 처음 잡아. 아까 많이 잘 되던데. TV 보면 나갔다고. 갑자기 안 되더라. 제가 하고 있는 업은 거성 자산관리하고 법원 앞에서 세일 신용정보하고 거성 시너지랑 의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는 뭐 거창하게 원장님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스토리를 얘기하지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잘라서 강의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법원 앞에 사업하면서 타인의 집을 한 100회 아니 1000회 정도 법원 집 관리하고 문을 따서 빨간 단추를 붙여 다니고요. 한 차량으로는 한 200대 정도 제가 경매를 해서 인도를 해서 경매 처리했던 기억이 있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많이 경찰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로는요. 웃어야 되는 아니시네요. 제가 잠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성분들이 가장 경찰님 계시네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기입니다. 여성분들이 사기를 저지르면 이제 경찰서에 가잖아요. 경찰 아니 진영을 가시잖아요. 진영을 가시면 여성분들은 네임택이 틀려요. 네임택이. 살인하신 분들은 네임택 색깔이 달라요. 그분들은 어떤 살인을 했을까요? 자, 이거는 퀴즈예요. 퀴즈. 남편. 애인 사례. 예. 여자들은 근친 살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죽였을까요? 아버지. 남편. 여러분의 소원대로 남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 어머님들은 와이프랑 한 방을 같이 쓰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잘할게나 잘해주시 하셔야죠. 웃자고 말씀드린 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추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지혜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배님이 문득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기성아, 교통사고 큰일 나버렸다. 차가 폐차가 되시고 8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119에 전화하지 않고 저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옆에 여성분이 하고 있어요, 여성분이. 네, 여성분이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119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조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119 2대 붙였습니다. 남자는 조대병원, 여자는 선대병원. 하나 웃긴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켰어요. 한 가정을. 순간의 선택으로. 그리고 그 우리 형수님은 우리 성님이 일하다 다치셔가지고 또 그렇게 간호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병간호. 속도 모르시고.
저는 오겠는데 안 오시네요. 지금부터는 제 성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보면 제 직업이 하도 불분명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어머니 밑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특목고를 나왔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요즘 말로는 강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이구나. 그때 당시에 친구들은 책가방에 수학의 정석, 시집 이런 걸 가지고 다닐 때 저는 몽키, 스페너, 인두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잣집 친구들이나 인문계 친구들에게 좀 꿀리기 싫어가지고 필요 일적으로 인상을 많이 쓰거든요. 실리아에서는 이렇게 인상 쓰는 애들한테는 영어로 후카시라고 합니다. 실리아. 대학도 전문대학교를 진학했고요. 근데 마침 사람이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학교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우연치 않게 여기 있는 지금 안상희 씨가 제 회사 후배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선배님 그럴 수가 있었는데 오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나오셔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LG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첫 월급을 한 250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전부터 1등을 안 해보니까 평생 1등만 하더라고요. 정말 한 전국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추심 사원이 있는데 1년에 한 1등을 한 6번, 7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해서 제 나름대로 큰 영광을 가졌던 회사의 어려웠던 제 기억에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젊고 패기에 넘쳤는데 회사의 룰에 따르고 규제에 갇혀 있다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다닐 때도 제가 골프 연습을 하고 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정적으로 10년 찍을 당시 회사에 그만두고 나오려고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어. 집사람이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집사람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네, 전혀 집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오늘 강의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받았던 연봉이 한 8,800 되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전에 제 나이 때 받았던 연봉 치고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본업이 회사 차량을 받아가서 연체하면 차량으로 받던 돈을 받은 일을 했고요. 카드를 연체하면 돈을 받는 일을 했는데 제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 것이 개인적인 채권 채무, 은행 채무를 못 갚으면 저희가 회사에서 위임을 해서 받는 일을 지금까지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지산동 444번에 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 발표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면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으려면 손님들 와서 먹어보고 해야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못 봐도 드링을 하려는데 이게 새로운 개척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 1호 업계 1호로 이 프랑카드 들고 강원도 인제 홍천까지 프랑카드를 직원들하고 걸러내요. 그래서 제 손으로 걸었던 못 받은 돈의 프랑카드를 한 10,000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저 프랑카드 안 가진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업적인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급하게 또 고객들을 유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런 프랑카드를 10,000장 정도 걸다 보니까 제 나라대로 또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그러지만 그때는 어렸던 것 같아요. 5살 된 것 같아요. 지금 애들 데리고 여름에 물놀이 갈 때마다 뭐 한평 물놀이 간다. 한평 물놀이 갈 때 놈들은 고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말라게 저는 국도로 가면서 국도 주변에다가 한 5장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신랑의 사업에 영향이 돼서. 보통 사람들은 한평까지 40분 가는데 저희 집은 한 2시간 걸려요. 왜? 신랑이 산에 올라가서 낫으로 가지도 치고 프랑카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저에게 영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영업은 잘 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고요. 최선을 다해야 이 자리에 가서 마이크라도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저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제가 뭐 보시다시피 뭐 딱히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적당히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조용히 계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좀 돈을 벌다 보니까 목에 기부수는 항상 하고 다녔고요. 형들이 얘기하면 같이 인상 쓰고 그랬고
하여튼 좀 복잡하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몸치를 가방에 메고 다녔으니까 얼마 뭐 건재가 살았겠습니까? 근데 뭐 나쁘게 산 건 아니고요. 자기만의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성원 대표님하고 똑같이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10년 전에 전남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지금의 프리미엄 아이템 CEO 과정과 똑같은 학교 과정을 다니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문화적인 충격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도 많은 잘나신 분 계시지만 돈도 많고, 근데 또 그분들은 또 인덕도 있고 겸손도 지고, 그리고 또 돈을 쓸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어봤는데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니면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CEO 아이템 3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모시는 회장님께서 술을 마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성아, 너는 돈 나오는 파이프가 몇 개나 있냐? 저는 그때 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회장님, 나는 세금 시험 하나만 합니다. 직업이 전문성이 있고 하나만 더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 나이가 저보다 한 지금 올해인데 60이시니까 나이 차이가 많겠죠. 제가 10년이 덜했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시험이 보시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나저나 제 자신의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노력을 하면 신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적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병원이 한 40억 가는 곳에서 신촌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저대병원에 식당이 있거든요. 기독교병원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 햄버거 자리라고 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좋은 기적이어서 기적 같은 일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페티병 사고가 됐어요. 제가 오픈한 날 맥도날드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또 오픈한 날. 그래서 저기 이제 보증금 1억 5천, 인테리어비 1억, 이래저래 해서 1억 5천 들어 3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었는데 페티병 사고 되니까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오픈 날은 미뤄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간에 제 욕심대로 끌어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이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74개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거든요. 제가 오픈한 첫 달부터 회사 생활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마찬가지지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번사에서 저희 그 기독병원 좀 하나를 커버를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원래 오픈할 때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들 1명, 보조바이저 1명 내려주는데 저희는 4명 내려올 정도로 햄버거 집이 너무 잘 됐던 제 기억이 있었고 손님이 항상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성아, 야구장에는 9병 정도 자리가 나오는데 해보겠냐라고. 저는 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언스 생활하면서 라이언스 우리 회원님들은 한 6,000명분 매 모셨고요. 조대 직원분들은 2,000명씩 모셨고 저희 가게 앞에 항상 저렇게 문정 성시가 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에는 할 때 9병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야구를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선무당에 사람이 적더라고요. 제가 야구장에 사업을 했는데 기아가 우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아 야구장에 항상 2만 명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9병에서, 아니 18병에서 900병을 확장했어요. 그때 기아가 좀 못해가지고. 그래도 야구장 사업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제 이런 부업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 이제 땡처리는 하시는 거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우유 땡처리업을 시작하는데 7년 전에 제가 2억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만에 손을 탈탈 타고 나옵니다. 근데 그 2억은 저에게 엄청난 큰 수업료를 주셨고 저를 성장케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란 말은 제가 지금도 잘 쓰거든요. 정말 위기는 기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성공 발표 사례 말씀하는데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옷을 다 입고 계시잖아요. 옷이 원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10만원짜리 옷이 있으면 그 원가는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원가가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30%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면 공장 부지, 땅, 건물, 직원들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옷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옷의 상표를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은 망한 회사가 있어요. 우리 그 더쇼츠 스튜디오 받으셨잖아요. 그 회사가 전국에 한 70여 개 정도 되는 회사를 지점을 놓고 있는 회사였는데 운영을 못해가지고 망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물건을 전량 사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많게는 5%, 10% 미만 저렇게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옷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사업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 오늘도 전화를 제가 3통 받았습니다. 직업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냐? 제가 이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특판매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누가 가전제품을 사주라, 송년회 브랜드 송년용품을 사주라, 아니면 또 뭡니까? 그 단체복을 직원들 해야 되니까 단체복을 사주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분들한테 배웠어요. 전화 오신 분한테 어떻게 배웠냐? 옷을 만드는 30% 들지만 내가 5% 사와서 공급을 10%에서 도매가로도 35% 40% 나가거든요. 근데 도매가보다 싸게 하면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땡처리를 2억을 팔다 들었는데 와이프가 한번 더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제가 2017년 5월 달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대전 홈플러스 야외 특판매장, 이게 텐트로 시작했어요. 텐트 2동을 가지고 9평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한 4년 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제가 이번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전국에 한 30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인수해서 롯데마트 안에 직영점이 19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로드샵 15평 정도 매장들이 2개 있고, 이번에 이거를 비밀해가지고 4,000평 정도 되는 아울렛을 제 단독 법인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랑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살아오고 지내고 있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잘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봉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봉사를. 근데 제가 이제 의료 나오면서 봉사가 건물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상 받으셨잖아요. 그 상을 다 올해 받은 상이에요. 전에 받은 상은 너무 많아가지고 영명을 제가 하지 못했고요. 농담인데 농담이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한다는 소문이 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옷을 싸게 갖고 와서 싸게 공급하고, 또 다른 탑클럽에서도 물어봐요. 기성아, 나 싸게 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으로 따지면 크지 않아요. 근데 돈으로 100만 원한테 저 주시면 제가 어제 입었던 옷을 100개, 200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봉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실물대로 나와요. 그리고 기부금도 끊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원어민들이 내가 봉사를 하겠다, 어려운 걸 돕겠다 한다 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봉사에 관련해서는 10원짜리나 붙이지 않고 제가 옷을 공급할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디다스 매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 강정우 씨도 계시고 이성도 계시는데 시골 애들이 아디다스 공식부로 축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제가 근데 14만 원짜리 아디다스 공식부를 복성에다 100개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시골 학교에서 난리 났었죠. 그 사람들은 그 14만 원이 몰라요. 왜? 제가 그냥 갖다 주기 때문에. 하여튼 돈 버는 얘기를 했고, 어려운 받은 얘기를 했고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강의 여기까지 있습니다.